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읽어주는 선생님, 매스루키 강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루키쌤과 함께하는 체크 유형 마스터, 우리 문제풀이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전제로 문제풀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요, 그 첫 시간인데요.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통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아주 쉬운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요길 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아마 개념하면서 조금 헷갈리고 어려웠을 수 있는 평균과 도수분포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도수분포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선생님이 그 본질을 아예 그냥 확 깨뚫어 버릴 테니까 그 본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기대하시면서 수업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통틀어서 1학년 2학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섹션은 아니야. 어려운 학기 아니에요. 1학년 2학기 할만해. 1학년 1학기 너희들 했잖아. 1학년 1학기가 진짜 어렵다니까. 1학년 1학기 첫 수업 딱 책 펴고서 정수 나올 때 멘붕 딱 오잖아. 이거 어떡하지? 훨씬 쉽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실하면 뭐 100점 뭐 받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따라오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뭐 줄기와 잎그림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그냥 쭉 진행하고요. 평균 쪽만 조금 내용 설명 좀 추가할 테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따라오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인 줄기와 잎그림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줄기와 잎그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줄기와 잎그림을 왜 배웁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가볍게 얘기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줄기와 잎그림의 모토는 이런 겁니다. 이 줄기와 잎그림과 전혀 상관없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23으로 할까? 123이라는 숫자와 뭐 67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크니?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더 커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 또는 이게 두 개의 자료라고 하자. 통계에서는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 뭐냐면 자리 숫자가 많은 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리 숫자야. 근데 자리 숫자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자리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요게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같은 자리 숫자일 때는 최고 자리 숫자가 크면 어떻게 큰 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자리 숫자도 같으면서 최고 자리 숫자도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지막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큰 친구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준이야. 다시 말해서 어떤 자료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별량들을 우리가 편하게 자료로 바꿔서 비교하거나 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같은 자리 숫자를 줄기 쪽으로 몰아놓고 뒤쪽에 작은 변화들만 잎 쪽으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보기 편하게 어떤 별량들을 비교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줄기와 잎그림의 핵심적인 모토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 줄기에 걸려 있는 숫자들은 큰 자리 숫자, 최고 자리 숫자 값이 다 같으니까 요 자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별량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통계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는 모토라는 겁니다. 비교하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중학교 독서 동아리 학생들의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랬어요. 책을 많이 읽은 쪽에서 6번째 학생이 읽은 책의 수를 구하라 이랬죠.
그러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는 숫자가 큰 수라는 거니까 일단 기준으로 볼 때 줄기가 큰 놈이 큰 놈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53 이렇게 읽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5, 4, 3, 2, 1 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가장 큰 수는 뭡니까? 5에 걸려있는 3이라는 수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 4로 넘어오면 48이 어떻게? 두 번째 2라고 써볼게요. 두 번째 큰 수고 47이 세 번째 큰 수, 46이 네 번째 큰 수, 43이 다섯 번째 큰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0대로 넘어와서 30에서 어떻게? 39가 크니까 여섯 번째 큰 수입니다라는 거죠. 최고차의 자리수가 같을 때는 어때? 1의 자리 숫자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순서를 규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섯 번째 숫자는 39예요. 이렇게 책을 읽었죠? 39권입니다. 이렇게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단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오케이. 자, 지금은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줄기와 잇그림을 읽는 거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나중엔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5개니까 요 3이라는 거를 같이 쓸 때 수를 비교해서 9구나 39 바로 이렇게 쓰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습니다. 읽는 방법, 표를 구성하는 어떤 메커니즘, 이 기술적인 요소들만 여러분들 알면요 손쉽게 통계 쪽은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기술적인 요소를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편하게 따라오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3번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길 바라요. 4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는요 줄임의 반 학생들의 줄넘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요 이랬었어. 그죠? 아, 여기에 걸려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의 숫자는 같고 뒤에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구성을 얘기해 줘 있죠. 줄기 10에 걸려있는 잎 2는요 12회를 얘기합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니까 31입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읽을 줄 알면 문제는 풀리는 거야. 첫 번째,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3이다. 잎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여긴 잎의 개수가 3개죠. 얘는 잎의 개수가 5개입니다. 얘는 잎의 개수가 6개고요. 얘는 잎의 개수가 4개고요. 얘는 2개입니다. 그럼 잎이 가장 많은 줄기를 찾아가 보세요. 3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1번은 지워볼게. 자, 두 번째, 줄임의 반 학생 수는 20명이다. 줄임의 반 학생 수는 어떻게? 잎의 개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12, 13, 15 이렇게 별량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되는데, 자, 요걸 더할 때 여러분들 뭐 소소한 팁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10만 들기를 하면 되는 거야. 6이랑 4랑 더하면 10이잖아. 그지? 2랑 3이랑 5랑 더하면 10이죠? 10 더하기 10이니까 몇이야? 20. 오케이. 20명이다. 이것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울게. 자, 세 번째. 줄넘기 횟수가 42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30%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백분율이 나왔네. 백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렇게 기억하세요. 전부 100이야. 전부 100 요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 퍼센테이지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줄넘기 횟수가 42회 이상이야. 이상, 이하, 이내는 다 뭐냐면 42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42가 포함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거 42가 포함된 개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42회 이상이다라고 그랬어. 그럼 42보다 큰 숫자를 한번 보자. 여기 4에서 찾아야겠지? 42 들어간다고 그랬어. 43도 될 거고 44도 되고 49도 돼. 다 42보다 같거나 크죠. 자, 5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잖아. 여기는 뭐 2개 다 들어가니까 되죠. 자, 전부 100입니다. 전체 20개 중에 몇 개예요? 42회 이상은 6개. 여기에다 100을 곱하니까 요거 약분되죠? 그래서 몇이야? 30% 맞네요. 그래서 3번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워야겠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맞는 게 밝혀졌어. 그지? 자, 이제 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줄넘기를 많이 한 쪽에서 5번째인 학생의 줄넘기 횟수는 42회다.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는 줄기가 일단 큰 쪽이잖아. 이렇게 올라갈수록 작은 쪽이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5번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두 명 있네. 여기 4명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5번째로 많이 한 친구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제일 많이 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49가 세 번째겠죠? 그죠? 그 다음 숫자가 44잖아. 네 번째고 43이 우리가 5번째라는 걸 알 수 있죠. 42회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43회라고 해야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나왔네요. 하지만 우리 5번까지 한번 구해보자고. 자, 줄넘기를 가장 많이 한 학생과 가장 적게 한 학생의 차는 45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많이 한 친구는 57이잖아. 가장 적게 한 수는 줄기가 제일 작은 거에서 잎이 가장 작은 숫자인 2. 그럼 12를 빼면요. 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45회요.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우고요. 우리 이렇게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줄기와 잎 그림 생각보다 쉽죠? 왜 배운다고요? 같은 줄기를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잎 안에서 같은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고 줄기를 따로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줄기를 통해서도 별량들의 크기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나눠놓고 잎을 통해서 또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은 상대적으로 쉽고 쉬운 만큼 사실은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지는 않거든. 통계에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는요. 바로 평균, 도수분포표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평균과 도수분포표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문제풀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는 우리가 평균이라는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실은 그 내용 쪽에서 좀 독특하게 수업을 하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평균이 뭐냐? 우리가 사실 한자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평균은요, 평평할 평자에 고르다 균자야. 평평할 평자에 고르다 균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5개가 있고요. 여기에 2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고를 수 있을까? 얘네들이 들쭉날쭉하잖아. 이걸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 2개를 요 아래쪽으로 갖다가 요따 이렇게 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평평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개념을 이렇게 갖다가 낀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요렇게 되어져 있었잖아. 요렇게 돼 있었잖아. 이걸 싹 다 걷는 겁니다. 야, 너 5개 있어? 내놔. 5개 내놔.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2개 있어? 2개 내놔. 오케이. 너 3개 있니? 오케이. 3개 내놔. 오케이. 너 2개 있어? 2개 내놔. 요렇게. 얘네를 싹 다 걷었어. 싹 다 걷으면 몇 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몇 개가 됩니까? 지금 1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12개를 얘네 하나, 둘, 셋, 4명의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거야. 자, 너 하나 가져. 12개잖아. 그럼 12개를 어떻게 분배해요?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하나 가져. 하나 가져. 이렇게. 너 하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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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나눠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평평해지죠. 그죠? 이제서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싹 다 걷어서 이 위쪽에 더하는 게 뭐야? 싹 다 걷어서 뭐 한다? 얘네들 인원수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때 어떻게 한 명이 갖게 되는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평균의 이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평균의 전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건데 결국에 뭐냐면 평균이라는 건 자료를 총 더해요. 그러니까 싹 다 걷었어. 그리고 자료의 총 개수,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만큼 나눠주니까 쭉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7, 4, 5, 1, 3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얘네 싹 다 걷어야겠죠? 7이랑 4랑 5랑 1이랑 3이랑 다 더한 다음에 몇 명한테서 걷었습니까? 5명한테 걷었잖아. 그러니까 5명한테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게 평균이란 얘기야. 보통 평균을
영어로 min 해가지고 뭐 m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런 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숙해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주로 이제 중3 때 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문자는 익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의 개념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건데 일단 도수분포표의 구성을 이해하면 평균이라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도수분포표를 한번 구성을 한번 볼게요. 도수분포표 일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계급, 도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계급값은 선생님이 따로 추가시킨 겁니다. 계급이랑 도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계급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간격으로 나누세요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도수라는 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수 앞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만들려면 빈자를 붙여보면 쉽습니다. 자, 빈도라는 거, 출현 빈도가 잦아.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출현 빈도. 자, 빈도라는 거는 나타내는 횟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몇 번 나타나니?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래서 도수라는 건 몇 번 나타나느냐구나. 그럼 우리가 요 별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별량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보로 가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계급을 나눌 겁니다. 계급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계급의 특징이라는 거는 계급이라는 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같은 간격으로 같은 크기로 나뉘어진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무엇 이상 무엇 미만의 형태로 식을 구성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 간격을 몇으로 나눌 거냐면 30 간격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0 이상,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50 미만으로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0부터 30까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0부터 30까지 한번 살피면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보이네요. 두 개. 두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30부터 60은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죠? 오케이, 6개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60 이상 90 미만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폈고요. 그죠? 90 이상 120 미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9, 135니까 요거 지금 120에서 150은 2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개수가 총 몇 개니? 그러면 20개예요.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20개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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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있으니까 총 합계는 20개요. 라는 걸 살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요. 여기를 없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6개의 숫자가 왔잖아. 어떤 숫자가 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 6개의 숫자 쭉 말해봐. 6개의 숫자 어떤 거였어? 90 이상 100, 91, 100, 100, 102, 113, 119였지.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력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기분 나쁩니다. 맞아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별량을 이렇게 가공했을 때 이미 뭐냐면 요 90과 120에 오는 숫자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도수분포표를 이해하시라고. 그럼 쉽단 말이야. 그럼 뭔데요, 선생님? 그거 정확하게 몰라도 돼. 그거 정확하게 몰라도 돼. 그거 몰라, 나는. 근데 앞으로 걔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봐버릴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계급 값으로 봐버릴 거란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0과 30 사이에 어떤 별량이 2개가 왔는데 그 2개의 값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나는 그 2개의 값을 계급값인 15로 볼 거야 라는 거야. 계급값은 어떻게 구해요? 두 양끝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6개의 별량이 왔는데 나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볼 건데? 그 숫자를 얘네들의 합을 2로 나눈 45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60과 90 사이에 4개의 별량이 왔는데 나는 그거를 뭘로 볼 거야? 75라는 수가 4개 있는 걸로 볼 거고 105라는 수, 135라는 수가 2개 있는 걸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값으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해요? 얘들아 봐봐. 얘네들의 간격이 30이란 얘기는 얘네들의 간격도 똑같이 3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때? 30씩 숫자를 다 더해서 계급값을 구성했다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별량이 이제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15가 2개, 45가 6개, 75가 4개, 105가 6개, 135가 2개 있는 걸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읽힌다는 거야. 디테일한 정보 필요 없어. 내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아주 세세한 거 필요 없어. 이게 통계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 싹 다 더해서 20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싹 다 더해서 20개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15를 2개 더하고요. 45를 더하고요. 75도 더하고요. 105도 더하고 135도 더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더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막 바보같이 느껴져. 아, 뭐 하는 거지, 바보? 왜? 반복되는 숫자의 합은 곱빼기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곱빼기를 이용해야지. 곱빼기를 이용해야 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5가 2개 더해져 있으면 나는 15 곱하기 2로 써야지. 이렇게. 45가 몇 개 있으면 6개 있으면 45 곱하기 6이라고 써야지. 75가 4개 있으면 75 곱하기 4라고 써야지. 이렇게. 105가 6개 있으면 105 곱하기 6이라고 써야지. 135가 2개 있으니 135 곱하기 2라고 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걸 전체 총 별량의 개수, 총 도수인 20으로 나눌 거야. 얘네들을 싹 다 걷어서 20명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도수분법표를 이해했다는 거죠. 오케이, 말해. 쉬워. 알겠어. 이거 개수 세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생각한 거야. 왜 개수를 세지? 소모적이잖아. 여기 다 있잖아, 이미. 읽을 줄만 알면 된다니까. 15라는 게 2개 있어요. 그럼 15를 2개 더하면 15 곱하기 2. 45라는 게 6개 있습니다. 45를 6개 더하는 게 아니라 45 곱하기 6. 75라는 게 4개 있어요. 75 곱하기 4. 105라는 게 6개 있습니다. 105 곱하기 6. 135라는 게 2개 더해져 있어요. 총합계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는 것보다 이제 도수분포표를 읽는 것만으로 평균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평균은 잘 구하는데 도수분포표 오면 학생들이 막 당황해하고 못 구하거든. 못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수분포표를 이해하면 도수분포표가 훨씬 우리한테 평균 구하기 쉽게 문제를 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도수분포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드렸어요. 자,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총도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자, 요 문제부터 다시 내용을 쭉 한번 풀어보면서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표는 1학년 3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이랬어요. 계급의 크기는 5의 2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계급의 크기, 자, 30에서 35까지 차가 몇이에요? 5잖아. 5에 맞네. 1번은 맞죠. 그죠? 오케이. 30 이상 35 미만이잖아. 0, 1, 2, 3, 4. 5개 맞잖아. 5에. 자, 두 번째.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도수가 가장 크다.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얘잖아. 출현 빈도가 가장 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자, 계급 값은 어떻게 돼요? 자, 작은 수와 큰 수를 더한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가볍게 살포시 2로다가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몇이에요? 42.5 이렇게 나오니까 계급값은 42.5에 맞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지우고요. 자, 다음 보기 3번. 계급값이 47.5회인 계급값이 47.5회다. 47.5회라는 건 몇이야? 자, 얘가 요거 찾는 거 쉽게 찾는 걸 가르쳐 줄게요. 계급의 크기가 5잖아. 그지? 근데 계급값은 딱 중간에 있는 숫자야. 그럼 이 벌어진 거를 나눠. 그럼 2.5잖아. 그럼 47.5에다가 플러스 2.5를 하고 요거의 절반이야. 계급 크기의 절반. 47.5에다가 마이너스 2.5회를 한 요게 바로 우리가 계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45회 이상 49회 미만을 얘기하는 거야. 50
계산 잘못했네. 47.5, 2.5 더하면 50이지. 그래서 45와 50인 요 섹션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계급값이 47.5인 계급입니다. 전체 20%다라고 얘기했어. 퍼센테이지는 전부 100이라고 얘기했지. 20분의 몇? 부분 5 곱하기 몇? 100 하면 25죠. 그죠? 요거 약분되면 5니까 25%가 돼야 되는데 20%다 했으니까 3번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단박에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4번 줄넘기 기록이 좋은 쪽에서 세 번째 인수. 줄넘기 기록이 좋다는 건 많이 했다는 거니까 얘잖아. 세 번째는 여기 속하겠죠. 그 개수는 몇?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 없다. 계급값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절반인 52.5고 그거에 대한 도수는 총 2명이다. 도수 2명 맞잖아. 그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 줄넘기 기록이 35회 이상 여기 있네요. 여기 50회 미만인 학생. 50회 미만이라는 건 여기까지죠. 얘가 미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전체 75%다. 전부 100이야. 20분의 요거 몇이에요? 더하면 15죠. 15 곱하기 100이니까 약분되면 75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봤네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또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오른쪽 표는 준표 내반 학생들의 재기차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래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랬죠. 자,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얘네들 싹 다 넣으면 30 나온다는 걸 알죠. 그죠? 그럼 계산 빨리 해보자. 뭐 식은 2 더하기 8 더하기 A 더하기 12 더하기 3 이렇게 쓰겠지만 뭐 만드는 것이다? 10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을 합하면 25 더하기 A가 30이죠. A는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5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쉽죠. 자, 재기차기 기록이 40회인 학생이 속하는 것. 40회 이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념.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계급의 도수를 구하여라. 도수는 몇이에요? 3명이죠? 그죠? 그래서 3명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단위를 항상 붙여서 써주신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3.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과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의 차를 구하라 이랬어요. 도수가 가장 크다. 여기 있는 숫자 가장 큰 겁니다. 라는 건데 아까 여기 5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죠? 가장 큰 건 몇이야? 여기 있네요. 12. 가장 작은 건 몇이야? 2죠. 근데 계급값이라는 건 어떻게 돼? 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니까 얘의 계급값은 5가 되는 거고요. 그죠? 2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얘의 계급값은 35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급값의 차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35에서 5를 빼면 몇인 거예요? 30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4번 재기차기 기록이 30회 미만인 학생은 이랬어요. 재기차기 기록이 30회 미만이다 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30회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인가? 전부 100이잖아. 전 부분 얘네들 더하면 15 그죠? 곱하기 100이니까 50%나 되는데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재기차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죠? 50%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 풀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수분포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표는 동근이 내반 학생들의 턱걸이 기록 조사하였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기억에 알맞은 것은 아까 얘기했다. 얘네를 싹 다 더하면 얘가 나와요. 근데 뭐 만드는 거야? 10 만들게 하자 이랬죠. 요거 눈에 띄네요. 20이네요. 그죠? 요거는 몇이야? 요렇게 하면은 17이죠? 16에다가 하나 17. 37이니까 40이 되려면 기억은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3이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계급의 크기는 3의 2다. 이 간격을 물어보는 거잖아. 3회 맞죠? 그죠? 둘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3회 맞아요. 3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7.5회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잖아. 그지? 계급값이라는 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15를 2로 나누면 7.5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4번, 5번 남았네요. 내려가 보자.
자, 4번. 턱걸이를 많이 한 쪽에서 네 번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9회 이상 10회 미만입니다. 많은 쪽이야. 요게 많죠? 그죠? 여기 한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어. 둘을 더하면 4명이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속하는 거는 여기잖아. 12회 이상 30회 미만이죠. 근데 9회 이상 12회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틀리게 되겠죠. 자, 5번. 턱걸이 기록이 12회 이상. 12회 이상이라는 건 여기지. 12회 이상이니까 요 아래쪽 부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전체의 10%다. 자, 40분의 2를 더하면 4 곱하기 100 하면은 10이 되죠? 이게 10분의 1이니까 10%입니다. 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유형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수분포표 읽을 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풀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세 번째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표는요, 유형인의 반 학생의 30명의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매달리기 기록이 8초 이상 12초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0%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유형이가 누군지 모르지. 이게 책 쓰신 분이에요. 이 출판사의 그 천재교육에 계신 요 팀에 계신 그때 대리님이었나? 그때 대리님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검수할 때 들어가가지고 알아요. 내가 체크 유형 마스터 검수하고 막 그랬거든. 그 셀파 막 그 뒤에 답지 써주고 막 이럴 때 그때 같은 팀이어서 만났어. 일 되게 잘하셔. 원래 이렇게 그 출판사 분들이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 막 자기 자식 이름 넣고 그래. 자, 유형인의 반 30명의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냈대요. 그죠? 매달리기 기록이 8초 이상 12초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0%입니다. 자, 8초 이상 12초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수를 갖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죠. 전부 100이잖아.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30분의 A 곱하기 100이 몇이라고요? 30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몇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A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전체의 30%입니다 했으니까 요거 30분의 100A잖아. 그지? A 곱하기 30분의 100A가 30입니다. 그랬으니까 A는 자, 30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0분의 30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9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B를 구하면 되는데 B는 쉬워, 얘들아. 뭐냐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30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뭐 찾는 거야? 10 만들기. 요거 10, 13, 23이니까 B는 7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 빼기 B를 구하래. 정답은 2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 숫자로 쓰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암산으로들 많이 해. 선생님처럼 크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 서술형 나와도 이거 숫자 못 써서 틀리는 친구는 드무니까 지금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사실은 암산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자, 12번 문제. 자, 오른쪽 표는요, 어느 학생 50명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표이다 이랬어요. 자, 몸무게가 무거운 쪽에서 20번째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라 이랬죠.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X를 한번 구해야지 20번째 속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이 같은 문자로 또 나타나 있네요.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우리가 몇이라는 걸 알아. 50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X를 일단 더해볼게요. 6X, 3X, X 더하면 10X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한번 더하는데 10 만들기라고 그랬는데 자,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13이죠? 13에 17 더하면 30이잖아. 쉽게 됐구나. 30이 몇이라는 걸 알아요. 50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X는 몇이야? 2네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거야. 여기가 몇? 2고 얘가 이제 6이고 얘가 12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자, 몸무게가 무겁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몸무게가 무거운 거잖아. 그지? 계급값이 크니까. 자, 여기 아래쪽부터 숫자를 세서 20번째가 있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야. 자, 요거 더하면 몇이야? 8. 그죠? 8에 9 더하면 17이죠. 요 밑으로 17명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만 17명이 또 존재해.
그럼 18번째, 19번째, 20번째는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그죠? 이거의 계급값을 구하라. 어떻게 돼요? 둘을 더해서 뭐 한 것? 2로 나눈 거죠? 그죠? 2로 나누니까 몇입니까? 47.5가 되겠죠. 그죠? 단위가 있는 문제야. 킬로그램. 그래서 여기 킬로그램까지 써주셔야지 완벽한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뭘 배웠냐면요. 줄기와 잎그림의 존재 이유.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의 개념, 도수분포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줄기와 잎그림 해석하는 거 기억나시죠? 평균은 싹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 도수분포표를 읽는 법. 디테일한 별량을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자료로 가공해서 계급값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문제도 많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복습할 거죠? 선생님 여러분들 믿습니다. 꼭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호로록이야. 그냥 호로록 점수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2강 유형 4번부터 이어지죠. 2강 문제풀이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